안녕하십니까. 저 박문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로 유방암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유방암이 암 중에서는 굉장히 발생률이 높고 특히 여성들의 암에 거진 18%가 거진 20%가 여성들의 암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와가지고 그 발생률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이 새로운 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있으셔서 거기에 조심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치료 방법에 있어도 옛날같이 그냥 수술이나 하고 약이나 먹고 엑스레이 레디에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관한 우선 정의를 말씀드리고, 유방암이 뭐라는 거, 또 그 발생률이 어떻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증상, 치료, 예방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방암에는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하면은 유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그러나 유방의 구조는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유방의 단면도가 이렇게 보여 있는데, 젖을 만드는 젖을 만드는 유방선이 이렇게 있고, 그것이 만들어진 젖이 젖꼭지로 나오려면 관을 통해 가지고 영어로 덕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방선이 있고 또 유방관이 있고, 그 주위에는 주로 지방입니다. 지방이 있고, 간단히 얘기하면 암이 생기면 그러니까는 유방선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관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로뷸라 캔서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덕탈 캔서라고 그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기에 이거는 이제 그 유방선에서 생긴 건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샤워를 하거나 할 때 환자가 이렇게 만질 때 뭐가 만져집니다. 결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캔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것이 조사를 해보면 암입니다. 또 유방암의 발생률이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발생률이고 남성의 발생률인데, 그러니까 남성도 유방암이 절대로 발생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도 남자 환자들도 자기 젖에 뭐 이상한 게 증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합니다. 또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성에 많고 또 년형의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년형과 발생률을 갖다가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0세에 돼가지고 껑충 뛰기 시작합니다. 발생률이. 그러니까는 폐경기 이후에 가지고 유방암의 발생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검사하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거죠. 메모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는 건데, 이 메모그램 자체가 또 왜 엑스레이니까 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방사선이니까, 그래서 어느 나이부터 매해 유방암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가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얘기하죠. 40세가 된 다음에 폐경기에 들어간 다음에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하나 찍어가지고 베이스라인을 갖다 근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거 비교를 해보는데, 그래서 45세, 40세 폐경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 찍어 놓으셔야 되고, 아무 증상이 없어도 그 다음부터는 1년 내지 2년을 한계로 해가지고 메모그램을 찍으셔야 하는데, 그것도 가족 역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매해 찍어야 할 사람도 있고, 그저 2년이나 3년 만에 찍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발생률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여성 중에서 암의 거진 20%가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사는데, 여성께서 사시는데 일생 동안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명에 하나입니다. 8대 1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발생률이 높은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사회에 국가의 문명도가 높고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유방암의 발생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무슨 이렇게 후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유방암의 발생률이 미국에 사는 여성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문명도가 증가할수록 유방암이 생기는 발생률이 높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무서운 것은 우리 같은 동양인들에서는 백인들에 비해서 유방암의 발생도가 비교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동양인이지만 예를 들면 저희 한국 분이더라도 미국에 이주 와가지고 한 20년 살면은 유방암의 발생도가 백인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기억하셔야 하고, 또 하나 유전성이 높습니다. 유방암은. 그래서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었고 확실히 또 여동생이나 누이가, 그러니까 시스터가 유방암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현재는 아무 프라블럼이 없겠지만 유방암을 발생할 확률이 하도 높아 거의 100%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고 시스터가 한 분이 유방암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의사들은 그런 경우에는 아주 그냥 아무 프라블럼도 없지만 유방을 갖다 둘 다 떼어내라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전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문제 같지만 남성도 가능성이, 물론 여성보다 뭐 극히 적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유방에 어떤 결절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선 다음은 증상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방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샤워하고 목욕할 때 이거 뭐가 만져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젖꼭지 색깔이 변한다든가 또 촉감이 불규칙하다든가 젖꼭지에, 그럼 그것이 유방암의 초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무 프라블럼이 없었는데 젖꼭지에서 젖이 나오듯이 어떤 액체가 나오거나 물론 피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이 유방암의 증상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브라를 벗고 거울에서 이렇게 자기 유방을 볼 때 어디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으면은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움푹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딤플이라고 그러죠. 딤플 영어로 그거 있으면 그게 유방암이 거기 있어가지고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새기를 했으니까 유방암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상의 하나는 어떤 환자들은 오셔가지고 나 유방은 아무 프라블럼 없는데 겨드랑이에 뭐가 맞춰진다, 혹이 나는 것 같이 만져진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겨드랑이에는 털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드름 같은 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경우는 당연하지만 그 여드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지면 꼭 체크를 하셔야 하고, 그것이 이제 주로 증상이고, 그 다음에 진단 방법에 있어 아주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앞으로 찍고 옆으로 찍고 가서 찍기만 찍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메모그램의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 디지털 메모그램을 합니다. 디지털 메모그램을 하고 또 하나는 횡단면을 갖다가서 메모그램의 그 유방의 횡단면을 갖다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메모그램 with tomography, 디지털 메모그램 with tomography를 TOMOGRAPHY 단면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초음파를 합니다. 초음파로 그 부분을 갖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체크를 하고 거기에 결절이 있으면 이제 니들 바이옵시라고 그래가지고 바늘로 그 부분을 찔러가지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그램의 디지털 메모그래피 with 토모그래피하고 얼트라사운드 초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수상한 게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도 바늘로 찔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도 최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유방암이 발견이 되고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라는 거, 이것이 암이라도 덕탈 암이거나 로비라 암이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유선에서 나오는 거고 유관에서 나오는 거인데 그거 이런 걸 확인하고 이런 경우에 그것이 확실히 그런 다음에 이제 몸에 캐스캔을 해가지고 폐라든가 복부라든가 이런 데를 림프노드를 지원이 되지 않을 때를 확인해가지고 이것이 초기에 발견됐다는 게 확인하면 럼펙토미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절만, 유방암만을 그것만을 떼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사이즈가 크고 또 겨드랑이로 인프노드로 전이가 되고 그러면 마스텍토미라고 해가지고 수술 방법으로는 유방을 완전히 떼어냅니다. 완전히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가서는 미관상으로 이제 덕을 넣는다거나 카스메틱 서지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방암이 한쪽에 있더라도 그쪽만 떼어내지 않고 양쪽을 다 떼어내는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장려하는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그 세포의 강도에 따라서 그러려면 한쪽만 떼어냈다가 몇 년 후에 가지고 반대쪽으로 또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바이라테럴 마스텍토미를 권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술이고, 그러니까 럼펙토미라고 그래가지고 결점만 떼내는 거 있고, 또 유방을 다 떼내는 거 있고, 또 유방 양쪽을 다 떼내고 림파선 같이 떼어내가지고 체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술 방법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미용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방은 딴 조직과 달라가지고 그래서 카스메틱 서지라고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방암 떼어낸 자죽에 그거는 이제 각자 환자들의 이제 그 요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하니까는 뭐 암 치료라고는 볼 수 없죠. 그건 카스메틱 서지리고 그 다음에 큰 그 치료 방법의 하나가 영어로 키모테라피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약물들이 대개 그 유방의 암 세포를 갖다 죽이는 이제 작용을 하는 독성 약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고 빈혈이 따라올 수 있고 또 머리가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약물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암 전문가가 결정을 해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딴 약물로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전문으로 하는 암 전문가한테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료 방법이 이제 그 방사선을 써가지고 레디에이션을 써가지고 엑스레이를 써가지고 방사를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는 암이 심하면은 떼어내고 또 그것이 퍼졌으면은 약물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 다음에 독성이 강하니까 한 다음에 레디에이션을 하고 세 가지를 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떼어낸 다음에도 약을 쓰고 약 먹은 다음에도 레디에이션을 하고 그래서 유방암의 치료 방법이 이 세 가지 근본적으로 있고 그것의 종류에 따라서 유방암의 종류에 따르고 사이즈에 따르고 또 전이도에 따라 가지고 컨비네이션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유방암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 하는 게 이제 자연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는데 첫째로 금연이 중요합니다. 담배 피시는 거. 담배가 과거에는 무슨 뭐 폐암을 일으키고 심장 근육 갱생을 일으키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안 피는 게 좋다고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많이 말씀드리는데 최근 결과에 의하면 담배가 흡연이 유방암 유발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한 10년이나 20년 동안 피신 분들은 유방암의 발생률이 보통 안 피는 사람보다 3배 내지 4배 이상으로 높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이 있으면은 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심장이나 폐암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유방암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히 유방암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암이 있다 이런 진단이 일단 내렸으면 이런 분들은 담배를 꼭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를 유방암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핀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새로운 건데 체중하고 또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몸집이 크고 비만성인 여성한테서는 유방암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그 비만형이 복부, 배에 지방이 많이 있어 배가 불룩이 나온 그런 비만형이 대개 백인 여성들이 그런 분이 중년 이후에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유방암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을 갖다가 방지하는 것이 심장병이라든가 중풍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방암을 갖다가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육류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노른자 이런 걸 좀 줄이시고 그 대신 야채, 과일 이런 걸 많이 드셔가지고 체중을 줄이시고 또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때 운동입니다. 엑서사이즈. 운동을 함으로써 식사와도 관계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줄이시는 것이 유방암을 방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건 저도 잘 몰랐는데 알코올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한 잔씩 드시는 여성 분들은 그런 분들의 유방암의 발생률이 술 안 드시는 분보다 7%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나 그럼 술을 아주 끊어야 한다는 건 아니고 매일 마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인 같은 거 한 잔씩 드시는 거는 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나 알코올을 갖다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매일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은 그 좋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유방암에 관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한번 종합해 보면 첫째로 유방암이 상당히 높은 게 여성에서 물론 40세 이후, 백인계 이후에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거. 또 남자도 증상이 있으면 꼭 나는 남자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 또 증상을 갖다 미리 발견해 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증상이 있어 가지고 결절이 만져지거나 또 겨드랑이에 무슨 혹이 생기거나 또 젖꼭지에 빛깔이 변하거나 젖꼭지에서 피가 나오거나 유선이 나오고 젖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 또 피부를 볼 때 젖의 피부를 볼 때 샤워하고 이럴 때 보실 때 어느 부분이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파여 있다 피부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다 움푹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꼭 빨리 시간 걸리지 않게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첫째로 메모그램이 있고 메모그램의 방법이 최근에 많이 발달됐다는 거,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메모그램에서 뭐가 나타나면 초음파를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진단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 또 유방암의 발생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가 이제 유전성이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라든가 형제가 자매가 유방암이 있으면 그분은 아주 특히 조심해가지고 유방암에 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꼭 메모그램을 갖다가 해보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예방 방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 피는 게 좋지 않다는 거, 금연하시는 게 좋다는 것, 또 체중을 컨트롤한다는 게 유방암 발생에 크게 영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엑서사이즈하고 술 마시는데 술이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분들은 유방암의 발생률이 보통보다 거의 8%가 높다니까 술을 그냥 아주 금지하시려는 건 아니고 매일 마시지 말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애주가가 되시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운동을 하시고 심장병 예방과 같이
지방기 있는 음식, 육류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이런 걸 좀 피하시고 야채, 과일류를 갖다 많이 드시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장기간에 유방암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